꼭 준비하세요. 1. 교과서 2. 춘향전 3차 시학습지 3. 메모장 혹은 연습장 4. 필기도구.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춘향전 5번째 시간 송태선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지난 3차 시 여러분들이 채웠던 학습지 빈칸을 확인합니다. 시작합니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 춘향가를 소설로 변형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춘향전에 나타난 판소리계 소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운문체와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그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풍자와 해악이 나타난 부분, 언어유희가 활용된 부분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춘향전은 고전소설이기도 하죠. 고전소설의 특징이 춘향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 행복한 결말, 사건의 우연성, 편집자적 논평 등이 춘향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춘향전의 등장인물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운봉영장을 살펴볼까요? 운봉영장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의 성격과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제가 앞의표를 복붙해서 약간 실수를 했네요. 교과서 부분 옆에 언어유희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과 역할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Oh my mistake. 먼저 교과서 262쪽 9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의 내용을 통해 운봉영장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운봉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봉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냄이 어떠하뇨?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몽룡은 거린 행색을 하고 변사또 생일잔치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색을 보고 사령들은 이몽룡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림새가 비록 거린 행색이긴 하지만 양반이 차림새를 하고 있어서 운봉영장은 이몽룡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옷차림이나 걸음걸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만 보아도 양반인지 서민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남루하게 차려입었지만 차림새를 통하여 운봉영장은 이몽룡이 양반인지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 이몽룡이 잔치에 참여해야 극적인 반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운봉은 이몽룡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사건을 전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봉의 면모를 볼 때 운봉은 다른 수령들에 비해서 보는 눈이 남다르고 관대한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몽룡이 차려진상에 불만을 표출할 때 운봉은 다라도 잡수시오 라고 반응합니다. 책에는 다리도 잡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어로 고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듯합니다. 원문에는 다라도 잡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몽룡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교과서 264쪽 6번째 줄부터 14번째 줄까지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12번째 줄이 아니라 14번째 줄까지입니다. 운봉의 차원으로 이몽룡은 한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운봉은 그 내용의 범상치 않음을 보고 이몽룡의 정체를 눈치채고 사령들을 단속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생색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앞으로 극적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해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운봉의 차원, 즉
한시짓기 제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몽룡의 등장으로 잔치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집니다. 아마도 어색해진 분위기를 타개하려고 운봉영장은 한시짓기를 제안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한시를 짓는 것은 한자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한시짓기는 매우 고차원적인 고상한 양반들의 놀이였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거린 행색을 하고 이곳에 참여한 이몽룡, 아마도 그저 그런 몰락한 양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시짓기를 통해서 이 잔치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양반을 몰아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몽룡이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를 비판한 이 한시를 지음으로써 극적 반전이 시작되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차운짓기의 제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몽룡이 지은 한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충눈학시 민눈학이요, 가성고체 원성고라. 네, 7글자씩 넉 줄로 이루어진 칠원절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해석하면 금 항아리에 좋은 술은 천인, 즉 많은 사람, 즉 일반 백성의 피요. 옥쟁반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소리가 높구나. 예, 이 한시에는 운유법, 대조법, 대구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 둘째 구를 살펴보면은 술은 곧 피요, 안주는 기름이다. A는 B다. 즉 운유법이 쓰이고 있네요. 내 마음은 호수다처럼 탐관오리의 향락은 곧 백성들의 고통이다. 즉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탐관오리들의 향락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셋째 구, 넷째 구, 촛불 눈물과 백성 눈물, 노랫소리와 원망소리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촛불 눈물 그리고 노랫소리는 탐관 오리들의 행태를 보여준다면은 백성 눈물, 원망소리 이것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로 첫째 구와 둘째 구, 셋째 구와 넷째 구 이것들은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한시를 통해서 백성들의 분노를 대변하여 탐관오리가 가렴주구를 일삼는 당금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새로운 사건 전개를 예고합니다. 즉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품의 주인공 춘향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춘향의 태도 변화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사또와 마주하게 된 춘향. 어사또는 변학도보다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사또도 춘향에게 수청들라 합니다. 이때 춘향의 말에 나타나는 태도를 한번 볼까요?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칭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을 무너지며 청석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이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주오. 예, 변사또와 마찬가지로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의 능청스러운 질문 기가 막혀 합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춘향이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바위, 나무에 빗대어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고 있네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칭암절벽 높은 바위, 청석녹지 푸른 나무 이런 것들은 변함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자신의 지조와 절개 이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람과 눈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탄압, 고난과 시련, 춘향에게 닥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은유법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렇게 비판적이며 냉소적인 태도로 어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내세우는 춘향의 모습.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말을 할까요? 형제나 수박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예, 향단이에게 뭘 부탁합니까? 예, 나는 죽을 테니까 나 데려가라고. 음, 이렇게 향단이에게 부탁하고 있네요. 전날 밤에 거짓골을 하고 감옥에 이몽룡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부했냐면은 내가 죽음을 당하면 예, 시신만은 거두어서 장사 지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죽을 거야. 죽을 거니까 향단아 빨리 몽룡 씨 데려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 나 죽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굳은 의지. 이것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어사또가 바로 누구야? 예, 이몽룡이에요. 이몽룡과 이렇게 다시 재회하게 돼. 그러니까 굉장히 좋겠죠. 얼씨구나 좋을시고 산한근 좋을시고 남원읍내 가을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 살린다.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는데 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 살린다라고 딱 말을 하는 것. 가을이 드는 것, 고난이 닥친 것은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 요구하고 옥에 갇힌 이러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화춘풍, 이화할 때 이는 무슨 입자냐면 오얏잎, 오얏이 뭔지 아나요? 오얏은 자두를 말하는 겁니다. 자두꽃이 피는 봄바람. 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런데 이화할 때 이자가 바로 이몽룡할 때 이자입니다. 어사가 된 이몽룡. 이것이 이렇게 이화춘풍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꿈이야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너무너무 기쁜 거야. 어우 다시 이몽룡 씨 만나게 돼서 기뻐. 예. 당대의 지배계층에 대해서 비판적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춘향.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 재회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춘향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춘향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다시피 춘향은 성참판과 퇴기 월매의 딸입니다. 예, 성참판 양반이지만 퇴기 월매 여성의 지위 신분이 계승된다고 말을 했죠. 지난 시간에 비천한 신분 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나요? 예, 바로 이몽룡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양반과 천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초월하여 사랑을 이룹니다. 그런데 곧 이몽룡과 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 변사또가 등장하면서 수청을 요구합니다. 받들 no 거부합니다. 당대 유교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절개 이런 것들을 춘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비록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청 여부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나중에 결국 이몽룡과 극적 재회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갈등의 해소라고 할 수 있겠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모습, 고통받고 그것을 이겨낸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왕마저도 이 춘향의 양반 상승을 신분 상승을 승인한다고 할 수 있겠네. 정실부인으로 삼아서 정렬부인이 됩니다. 즉 고귀한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춘향의 신분 변화의 모습. 물론 중간에 고난을 당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모습 이런 것들은 마치 원시부족에서 성인식 성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의식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험이 닥치죠. 그것을 이겨내 성인으로 이르는 그리고 또 좋은 길로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 여하튼 신분을 초월한 사람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신분을 상승합니다. 서민들 당시의 서민들 천민들은
아마도 신분 상승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춘향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 욕구를 나름대로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어요. 생각되겠네. 예, 춘향전 서사 구조와 주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말을 했죠. 앞에서 춘향전의 주제는 어떻게 봤냐면은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 이렇게 봤는데 서사 구조,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주제를 삼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를 중심으로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에 빠지죠. 이몽룡과 이별하게 되죠. 다시 재회해서 사랑을 결실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중심으로 서사구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주제는 뭐야? 바로 신분을 초월한 변치 않은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삼을 수 있겠네. 춘향과 이몽룡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춘향과 변사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이 춘향은 바로 민중들, 서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변사또의 폭정에 시달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청을 해라고 하지만 no, 거부합니다. 이것은 민중에 대한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의 항거,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어떻게 돼? 변사또는 망하고 춘향은 큰 기쁨을 나누죠. 민중을 대표하는 서민들을 대표하는 춘향이 승리한다고 할 수 있겠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제를 본다면은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 비판 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라고 볼 수 있네요. 이것 말고도 당대의 현실, 유교적 윤리의식과 관계를 맺는다면은 뭐 정절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제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여기에서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춘향과 이몽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춘향과 변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 이렇게 어떻게 서사구조를 보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유교적인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본다면 정절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학습지를 전부 집어넣고 책에 있는 문제를 한 번씩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 260쪽에 나와 있는 소단원 열기 이것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다음 제담이 어떻게 웃음을 유발하는지 말해보자. 제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제담을 한번 볼까요? 저 오리는 10리를 가든지 100리를 가든지 언제나 오리라고만 하니 무슨 이치인가? 또 다른 사람. 할미새는 어제 태어나자 할미새, 오늘 태어나자 할미새라 하니 그 이치는 무엇입니까? 예,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언어유희죠. 예, 오리, 동물 이름 오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리, 2리, 3리, 4리, 10리, 100리 이렇게 리의 단위로서 오리가 있죠. 같은 소리, 즉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할미새도 마찬가지. 할미는 에고 나이가 많은 여성을 할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할미새라고 하는 새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할미, 저 할미 둘 다 소리가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 것. 너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뭔 줄 알아? 알겠다. 로딩 중이지. 그럼 화장실에 사는 두 마리 용은 무엇이게? 용? 용이라면 신사용, 숙녀용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 언어유희 뭐뭐 중학교를 의미하는 뭐뭐 무슨 중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중도 중이라고 말을 하죠. 소리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를 의미하는 중, 엄마는 동안이를 의미하는 중, 소리가 같지만 의미는 달라. 이걸 가지고 장난친 거야. 용도 마찬가지. 전설상의 동물 용. 그렇지만 뭐뭐하는 용도라고 하는 의미의 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례들은 전부 뭐야? 예, 맞습니다. 같은 발음 동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천민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 여부를 거부했을까요? 왜? 이미 결혼했으니까. 공식적으로 혼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정절을 지켜야 하겠죠. 그리고 변사또의 수청 여부는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약자를 억누르는 그러한 것, 부당한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당한 횡포에 대한 저항이 바로 춘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 첫 번째 것, 백년계약, 백년가약, 그러니까 정절을 지켜야 한다. 예, 부당한 횡포에 맞선 것. 예, 본문 중 날개 문제 두 번째입니다. 262쪽에 나와 있네요.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바로 옆에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 바로 이 부분을 연기한다면 본관사또의 표정과 말투,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이라고 말할 때 표정과 말투는 어떨까? 상상해 볼까요?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안 좋고 찝찝하겠지. 불쾌하겠지. 불쾌한 표정을 지면서 못마땅한 말투로 말한다. 이 정도가 예시답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어사또가 상을 보고 통분할 까닭은 263쪽 날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 어떤 장면이야? 드디어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령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는 상은 어때? 휘황찬란해. 그야말로 각종 사내 진미들이 전부 모여있어. 그런데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이런 정도만 놓여 있어요. 어때? 비교가 되잖아, 그치? 예. 위에 있는 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초라한 대접을 받는 것, 후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기분 좋아 나쁘지? 그러니까 다른 참석자들의 상과 달리 초라한 자신의 상을 보고 후대접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에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데. 그 다음 264쪽에 있는 날개 문제, 어사또가 지은 시를 보고 운봉영장이 놀란 까닭은 무엇인가? 어사또 어때? 겉모습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거린 행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시 범상치 않아요. 보니까 어때? 가렴주부를 일삼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득 담겨 있어. 저 사람이 범상치 않는 사람이로구나.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예감. 그것 때문에 놀라고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 감을 빌려하는 내용을 담긴하고도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 예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65쪽에 나와 있는 날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 당시에 탐강오리 때문에 고통 겪던 평민 독자라면 암행어사 출도 장면을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보자. 아우 후련해. 속 시원해. 였겠지, 그치? 통쾌했을 거야. 그야말로 10년 묵은 체정이 쑥 내려가는 듯한 마음이었을 거야. 평상시에 채통을 중시하던 지배층 인물들이 출도 후에 혼비백산하에 우스꽝스러운 행동하는 모습 굉장히 좋아라, 통쾌했을 거야. 266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사또의 심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표현 방식으로 드러냈는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니까 좋아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앞부분에 살펴본 거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갑자기 불현듯 suddenly
어사 출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놀라 당황해. 그래가지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당황한 혼비백산한 그러한 모습, 심리 상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 들어온다 바람 닫으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뭐야 언어유희 언어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267쪽이네요. 267쪽에 있는 날개 문제 마지막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 읽기 중 물음에 대해서는 이 말 어떤 말이야?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가 명관이로구나 다섯 들이시여 죽여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이 부분에는 어때? 예, 자신의 정절 같은 것들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러한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층암절벽 높은 바위 청청녹주 푸른 나무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 바로 자신의 절개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의 강한 절개, 결코 변함없는 의지, 지조 이런 것들을 예,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예, 이것을 자연물에 빗대어 은유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앞부분에도 말했었던 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바로 바위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과 눈은 바로 예, 춘향에게 닥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네. 예, 이제는 270쪽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것. 언제, 변사또, 생일 잔칫날, 이건 나와 있네요. 그죠? 어디서? 바로 남원 관아에서. 누가? 미스터리. 어사또 이몽룡이. 뭘 했어요? 뭘? 예, 어사출도를 했죠. 어떻게? 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잔치자리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불현듯 서든이 갑자기 어사출도를 했죠. 왜? 예, 옥중에 갇힌 춘향 그리고 또 고통에 휩싸여 있는 백성들을 구하고 그리고 또 변사들을 대표로 하는 예,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기 위해. 학습활동 2번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당대의 사회상 등을 파악하고 작품의 주제를 알아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살펴 주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성춘향 그리고 이몽룡 서로 믿고 사랑하고 있어요. 예, 춘향과 변학도의 관계 수청을 강요하죠. 변학도가 받듯 수청을 거부해. 그래갖고 옥에 갇히죠. 이 이몽룡과 변학도의 모습도 여기 또 관계도 나오고 있네요. 그죠? 아주 초라한 거린 행색을 하고 참여를 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내쫓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몽룡은 어때? 잔치에 참석하고 안행의사가 되어서 출도해서 예, 변학도를 심판하고 있네요. 예, 그럼 한번 볼까요? 성춘향 어떤 사람일까? 예, 송태선 선생님과 같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신의가 있어요. 한번 예, 떠나가 버린 남자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리.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약간 다르게 본다면 고집스럽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신의가 있다. 의지가 굳고 뜻이 곧다. 고집스럽다. 예.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긍정적인데. 여하튼 이몽룡 어사또는 어때? 마찬가지로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와 성공하여 돌아오죠. 신의가 있어요. 그리고 변학도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 낱낱이 미리 조사를 하면서 잔치차례에 참여해서 예, 덜머리를 딱 잡죠. 주도 면밀합니다. 그러면서 아닌 채 한에 의문스럽다라고 하죠. 그죠? 예, 엉큼해요. 그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재치가 있어.
성춘향 얘기도 어때요? 아닌 체 하면서 시청 들래? 라고 하죠? 이건 일부러 그런 거야. 예, 신의가 있다, 주도면밀하다, 의뭉하다, 엉큼하다, 재치가 있다. 이것도 나갔네요. 예, 변학도는 어때? 나쁜 놈. 아나무인, 포악하다, 사치스럽고 방탕하다. 나쁜 놈이야. 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당대 사회상은 어떠할까? 양반, 중인, 평민, 천민 등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어.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 어때? 여기에서 예시로 된 것.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였다. 예, 백성의 대표는 바로 미성, 예, 성춘향이죠. 암행어사라는 벼슬이 있었고 누구? 바로 이몽룡. 이를 통해 부패한 수령들을 감찰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암행어사라 하더라도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몽룡은 아니네. 성태 선생님 같아,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조선 후기에 대해서 좀 말을 했었죠. 가부장적 유교 의식 같은 것들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충효열 이러한 것들, 이러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1, 2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그런데 예시답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이미 앞부분에 말한 것. 신분을 초월한 사랑, 남녀간의 사랑. 그 다음 하층민의 한거. 이건 앞에 말한 거니까. 이 앞에 두 개는 뭐 이미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이 기생이 아니면 주장하는 춘향의 모습을 볼 때 봉건사의 신분 제약 극복하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어. 신분을 뛰어넘는. 그리고 당대의 사회적인 현실과 관련지어 살펴본다면은 유교적인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성이 굳은 정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목표 학습까지 모두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빨리 나가도 안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목표 학습도 한번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